자,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의 의의를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은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실체의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동태적인 재무제표이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소유주와 자본거래에 따른 자본 변동을 제외한 기업의 순자산 변동을 표시한 보고서이다. 계속했던 얘기죠. 넘겨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의 의의를 보면 당기손익이랑 기타 포괄손익이 있는데, 당기손익은 한 회계기간에서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이 한국채택국제회 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만족하지만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기타 포괄손익과 오류수정과 회계 정책의 변경에 효과가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보고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당기손익, NI 넷인컴, 당기손익에 들어가는 애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뭐 매출 채권, 뭐 재고자산, 매출 원가, 뭐 이런 항목들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실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애들. 근데 두 번째로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모든 거래와 모든 수익과 비용들은 당기순이익으로 포기하는 게 맞는데 두 가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기타 포괄손익과 오류수정과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효과는 당기순이익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 기타 포괄손익 OCI라고 하죠. 기타 포괄손익만 좀 놓고 보면 기타 포괄손익과 당기손익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실현된 손익이고요. 얘는 미실현된 손익이라고요. 계속 얘기를 할 거지만, 그래서 얘의 가장 대표적인 회계 처리가 뭡니까? 내가 유형 자산을 취득했는데 유형 자산을 재평가 모형을 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여기 뭐라고 기재해?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기재하고요. 얘는 기타 포괄손익에 넣어준다고요. 아시죠? 여기까지요. 그럼 잠깐만 볼게요. 우리 저번에 했던 얘기를 또 해보는 건데, 그럼 얘는 만약에 요게 100원, 100원, 요게 80원, 80원이었으면 얘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어떻게 표기되는지 봅시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기 수익에 100원이 오고 비용에 80원이 와서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20원 이렇게 뜬다고요. 계속 했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이렇게 효과를 갖고 온다고요. 그럼 BS를 보시면 BS에는 어떤 효과를 갖고 올까요? BS에는 자본 항목을 보면 우리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주주와의 거래는 자본금으로 놓고, 일단 우리가 자본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은 이익 잉여금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20원이 여기 이익 잉여금에 20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또 회계 처리해볼까요? 했던 거 계속 하는데, 매출 100 없애면서 집합손익으로 100 보내주고, 매출원가 80 없애주면서 집합손익으로 80 보내주게 돼요. 그럼 요런 회계 처리를 하는 순간 요게 사라지고 요게 사라지면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집합손익만 20이 남게 되죠.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돼? 집합손익 남아있는 20을 없애주면서 이쪽에 이익 잉여금으로 20을 보내준다고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간다는 건 결국 그 당기순이익 항목이 나중에 이익 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좀 이따 보겠지만 얘는 수익과 비용인 맞는데, 얘는 수익과 비용 항목은 맞는데, 기타 포괄손익도 개념상 수익과 비용은 맞는데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한다고요.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액해서 여기 20원, 아니 만약에 이게 10원 10원이었다면
여기 10원을 집어넣는다고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 좀 이따 손익계산서 보겠지만 당기손익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수익을 쓰고 당기손익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쭉 쓴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서 당기손익을 구한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은 그냥 밑에 별도로 표기한다고요. 그냥 밑에 별도로 표기한다고. 이렇게 표기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이건 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을 다 영어로 만들어서 집합손익에 보내는 행위를 하지만 기타 포괄손익은 미실현손익이기 때문에 어떻게? 요 자체의 금액이 자본 항목에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다른 말로 OCI 누계액으로 여기다 얼마를 써? 그냥 10을 바로 쓴다고요.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시현 손익이기 때문에 장부를 마감하는 별도의 손익을 저 별도의 회계 처리를 써주지 않아요. 저 회계 처리를 해주면 손익계산서에 요금액이 들어가고 재무상태표에도 요금액이 누적액으로 계속 쌓여 나간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좀 이따 이거에 대한 얘기는 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다 당기손익에 들어가야 되지만 첫 번째로 기타 포괄손익은 당기손익에 들어가지 않고 미시현손익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해 준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오류수정이랑 회계정책의 변경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간단하게만. 이런 거야. 회사는 X1년도에 요런 회계 처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매출 100, 매출 채권 100이라는 회계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회사가 요거를 회계 처리하지 않았대. 따라오시죠. 그럼 X1년도에 원래 요 회계 처리를 했더라면 X1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100이 추가돼서 당기손익에 100이 추가됐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고. 회사가 오류를 저질렀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 다음에 X1년 말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X1년 말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여기 이익잉여금에 플러스 100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하겠죠? 요 해당되는 오류를 우리가 언제 발견했냐면 X2년에 발견했대요. 그리고 아직 매출채권은 회수되지 않았대. 그럼 어떤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될까? 장부에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이 추가로 100 돼 있어야 되는데 요걸 안 해줬대요. 요 회계 처리를. 따라오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X2년도에 요 오류를 발견했으면 그냥 넘어가 수정해줘야 돼. 수정해줘야지. 매출채권 더 받아야 될 돈이 있으면 장부에 지금이라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오시죠. 그래서 회계 처리로 매출채권 100 더해주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회사가 잘못했던 회계 처리를 수정해주는 걸 오류 수정 회계 처리라고 하고 나중에 우리 중급회계 2에서 22장에서 배울 거예요. 너무 제가 지겨워지고 더 이상 제가 하는 농담들 저 새끼 좀 했던 농담인데 그럴 때쯤 배우는 단원이거든요. 이게 거의 마지막쯤 왔을 때예요. 반대쪽에 뭐라고 기재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X2년도에 요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하면 반대쪽에 뭐라고 기재해야 돼? 1번 매출, 2번 매출은 아닌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시 내가 X1년도에 발생했던 요 회계 처리를 안 해줬어. 그걸 X2년 중에 발견해서 매출채권이 아직도 회수가 안 됐다면 요 돈을 내 장부상 매출채권 플러스 해주는 건 오케이야. 요 회계 처리까지는 오케이라고요. 반대쪽에 뭐라고 해줘야 될까? 1번 매출, 2번 매출은 아닌 것 같아요. 매출은 아니지. 이거 언제 매출이에요? X1년도의 매출이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들어가려면 X1년도의 성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여기다가 X2년도에 매출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버리면 X2년도의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X1년도의 손익이 X2년도에 들어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뭐 해줘야 될까? 매출이라고 넣어줄 수는 없는데 요 회계 처리를 X1년도에 했더라면 물론 요거는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 지금 마감 분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익계산서에 매출은 들어갔어야 되지만 이걸 안 했으면 아무튼 이걸 했더라도 X1년 말에 마감 분계하기 때문에 이게 다 0으로 날아간다고요. 따라오시죠. 0으로 날아가고 어디 들어가 있겠어? 여기에 플러스 100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내가 매출이라고 여기다 회계 처리를 해주면 X2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내가 요걸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했더라면 지금 이익잉여금에 100원이 플러스 더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정에 뭐가 와? 이익잉여금에 100을 직접 더해준다고. 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내가 장부상 매출채권 더 있어야 되는 금액도 잡아주고, 전기의 수익에 당기손익에 매출 100 잡았으면 그게 손익계산서에 100 들어가서 마감 분계를 거쳐서 0이 된 다음에 이익잉여금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안 했다는 소리니까 X2년도에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야지 매출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수정 분계들, 세 번째, 이러한 오류 수정이나 정책의 변경에 따른 회계 처리들은, 회계 처리가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을 늘려주면서 당기 손익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이익 잉여금을 늘려주게 된다고요. 바로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떠 안 떠? 3번 사항은 손익계산서에 떠야 안 돼요. 안 떠요. 이게 1번이고 지금 이게 2번이고 3번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가도 안 되고 전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갔어야지. 그럼 올해의 성과에 넣어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조 3번은 어디 들어가? 이익잉여금에 추가로 들어간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읽히셔야 돼. 한 회계기간 동안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당기손익에 들어가야 되지만,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인 미실현손익인 기타 부가손익과 당기손익에 들어가면 안 되는 오류수정과 회계 변경의 정책의 변경 효과는 수익비용 당기손익에 넣어주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기타 부가손익은 왜 당기손익에 안 넣어줘? 여기엔 실현된 손익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기타 부가손익은 실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 실현과 미실현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고. 자산과 부채 돈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얘는 가격이 올라서 표시는 해놨지만 안 팔 거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현과 미실현을 구분하기 때문에 얘는 당기순이익에 들어가면 안 되고, 얘는 왜 당기순이익에 들어가면 안 돼? 올해의 성과가 아니고 전년도 이전의 성과이기 때문에 올해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바로 이익잉여금에만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요. 좋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이지만 당기손익을 분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류수정과 기타 포괄손익이 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셀프 스터디를 보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원칙상 수익과 비용을 상기하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고, 2번 중요한 오류수정과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하므로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이 아니고 전기 이전 손익에 반영돼서 단기에는 이익잉여금에만 반영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만 이 정도만 이해하신 다음에 나중에 회계 변경이랑 오류 수정 22챕터 가서 그때 아주 자세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무슨 개념인지.